탁현민은 나의 대통령은 내가 그를 알고 나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게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지 않았다.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하는 바보가 되도록 만들지 않았다. 얘가 아직 조사를 안 받아봐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네. 조사 한 번만 받아보면 이런 말 안 하지. 누가 문재인 대통령 물어뜯으면 나도 기꺼이 물겠다. 물어. 개네 개. 김민석은 반국가 세력이름을 자백하고 있고 탁현민은 본인이 개라고 자백하는. 자, 이재명과 문재인이 만났습니다. 만날 이유가 뭐 너무나 명백하죠. 둘 다 사법 리스크가 너무 커지고 있으니까 만나야지. 만나서 악소리라도 내야 뭔가 경고를 하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재밌는 건 문재인 얼굴이에요. 도대체 뭘 한 거야? 쌍꺼풀 수술은 하고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어? 얼굴 전체가. 뭐 살은 뭐 쪘다 빠졌다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얼굴이 너무 부어가지고 뭘 했길래 저렇게 부은 거예요? 단순히 쌍수해가지고는 저렇게 붓지 않고 필러를 어디다가 잔뜩 쳐넣나? 사실 저런 종류의 뭔가 시술들이 처음 막 하고 나면 얼굴이 굉장히 세게 보이거든. 싸나워 보이는데 문재인도 제가 여태까지 본 얼굴 중에 제일 사납게 생긴 표정이에요. 그냥 이런 표정에서 갑자기 얼굴이 진짜 손을 많이 댔네. 이것저것. 얼굴이 다 달라. 손을 많이 댔어.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눈 밑에 그게 되게 셌는데 머리도 많이 심었나 보네. 굉장히. 어떻게 나이를 먹었는데 또 젊어져. 10년 동안. 분명히 이재명이 문재인보다 작은데 저 키높이 구두 신어가지고 저 뒤에 선이 있어가지고 아니 한 7cm짜리 신고 다니나? 분명히 이재명이 문재인보다 한 5cm 작은데 어떻게 저렇게 한 5cm가 커 보여요? 힐을 신어. 아니 문재인도 170 뭐 근처쯤인데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재명보다는 문재인이 확실히 크거든요. 3cm에서 5cm 정도는 큰데 저렇게 차이가 나게. 아니 이 문재인은 보면 자기 수염에 대해서 자신이 있나 봐. 수염을 덥수로 이렇게 길렀을 때 저도 길러보니까 이런 데까지 좀 꽉 차야 이게 수염을 기르는 맛이 나는데 여기만 이렇게 나고 이렇게 나면 조금 이게 부끄러워요. 좀 내시 수염 같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덥수룩 해야 되는데 내시는 수염 안 나나요? 이방수염 내시 수염이 아니라 이방수염. 내시는 수염 안 나지. 자, 이거 뭐 둘이 만난 건 뭐 무조건 이게 문다혜 때문이고 이재명은 이제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쫄아가지고 지금 그러는 건데 하여간 이번 주에 한번 기대를 해보시죠. 이번 주 목요일 지금 월요일이니까 목요일 수목 근처쯤 가가지고 아마 대법원에서 이제 26일이 선고다라고 통보를 하게 될 것 같아요. 한 열흘 전에 통보를 하니까 26일이면 15일, 16일. 그러니까 추석 지나고 통보하면 너무 늦으니까 추석 전에 16일이니까 14일. 오늘부터 9, 10, 11, 12, 13, 13일. 13일쯤 통보를 해야 되나요? 13일쯤? 근데 이 정치 보복.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과 이재명을 다 구속시키는 거. 그것만으로도 사실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한 거다. 사실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문재인 이후 5년 더 좌파 정권이 연장되는 거를 막은 것만으로도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사실 그렇게 평가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본인의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다른 성과 빼놓고 문재인과 이재명을 구속시켜서 정말 이 좌파들도 감옥 갈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통령 5년간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역대 뭐 우파 대통령들은 한두 명이 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좌파 대통령들은 지금 3명 나왔는데 아직 한 명도 안 갔다. 김민석은 하여간 의도가 도대체 뭐냐 의심스럽습니다. 뭐 반국가 세력을 얻어 언급, 계엄령 선포 위한 밑밥이다.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데 아직도 자기가 내놓은 말을 주워넘길 수가 없으니까 별소리를 다 하고 있네요. 계엄 선포 시에 문재인, 이재명도 반국가 세력에 해당돼 척결 대상이다. 반국가 세력이 맞다고 자백을 하는 거예요. 반일 감정 선동하는 세력에 이재명 대표도 당연히 들어간다. 종전 선언을 읊는 세력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해당한다. 자백을 하네. 자백을 해. 자기는 빼고 남들은 다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인가? 탁현민은 뭐예요? 누가 문재인 대통령 물어뜯으면 나도 기꺼이 물겠다. 물어. 개네 개. 문재인의 개야. 나의 문 대통령 물어뜯으면 나도 언제든 물겠다. 김민석은 반국가 세력이름을 자백하고 있고 탁현민은 본인이 개라고 자백하는. 나의 대통령은 내가 그를 알고 나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게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지 않았다.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하는 바보가 되도록 만들지 않았다.
이것이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하는 이유다. 얘가 아직 조사를 안 받아봐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네. 사람에게는 도리와 의리라는 게 있다. 삶이 팍팍하고 형편이 여의찮아 도리를 다하지 못해. 아니 그러니까 탁현민한테는 그랬는데 왜 임종석과 조국은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소리만 하고 있는 거지? 탁현민만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다 조사받으러 가가지고 거부권에 진술 거부권 하고 있는데 이 소리 이제 조사 한 번만 받아보면 이런 말 안 하지. 이런 생각과 글 때문에 또다시 현실 정치 언저리로 끌려가더라도 오랫동안 이 웃음을 지키고 싶은 탁현민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회사에다가 그 기획하고 이런 거 몇십억씩 던져주고 한 거 이런 거 조사하면 바로 불려가서 정부 행사 22건 수주하고 신생기획회가 3년간 매출액 30억 원. 저거 2022년까지 전부 다 뒤지면 상당히 많을 텐데 저거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소리 계속 떠들고 있으면 저런 거 고발해서 그런 거 조사를 해야 돼요. 특정업체 몰아준 거. 경제 공동체로 뇌물로 걸면 다 걸리지 저거는. 본인이 만들어 놓은 회사인데. 지금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게 이제 점점 현실화가 되니까 김동연이 25만 원 지원하는 이 법에도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냐. 이재명표 현금 살포법의 반기. 그랬더니 이제 뭐 민주당 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못 피하는 역시 어쩔 수 없다. 난리 법석이 났는데 어찌됐거나 아니 상식적인 거죠. 상식적인 거예요. 이재용한테 25만 원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정의선한테 25만 원을 줘요? 최태원한테 25만 원을 주면 최태원은 어느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는지 알지도 못해. 그걸 줘야 돼? 미쳤어요? 최태원 마누라한테 줘야 돼? 마누라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니 줘야 되냐고. 미친 거죠. 전 국민 25만 원 이게 미친 짓이에요. 오히려 하위 50%에 50만 원씩을 준다? 그건 지금 많이들 하고 있지만 그건 오케이. 만일에 정말 지원을 해야 한다면. 우리 원래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데 입장은 뭐냐면요. 기본소득론을 주장하는 입장은 나머지 복지제도 다 없애자 이거예요. 다 없애고 그냥 기본소득으로 다 똑같이 줘버리면 오히려 지금 복지제도에서 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선별하고 나눠주고 뭐 하는 과정에서 그 비용이 더 많이 든다. 비용이 꽤 많이 든다. 관리 비용이 꽤 많이 든다. 이게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논리 중에 상당히 큰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워낙 이 금융계좌라든지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돼 있어서 거의 전 국민의 계좌를 다 알아. 그래서 계좌로 그냥 쏴주면 돼. 이게 그 사람한테 가는지 아니면 누구 딴 사람한테 가는지 어쩐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줘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가족 중에 한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이 다 먹어버리고 딴 사람들 안 주면 어떡하냐 뭐 이런 것 때문에 한 명 한 명 줘야 된다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전 국민의 계좌를 다 알아. 그냥 계좌로 쏴주면 돼. 날 잡아서. 아예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냥 딱 날 잡아서 쫙 해도 그것도 쉬워요 되게. 그러니까 그런 관리 비용이 별로 안 들어. 그리고 워낙 소득 파악도 투명하게 돼 있어서 하위 50%는 어떻게 구분하냐?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재산과 소득과 세금 신고한 것과 그리고 실제 카드 사용료 그리고 뭐 재산도 부동산과 동산 구분해가지고 무슨 차량 어떻게 소유하고 뭐 이런 것들과 아주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서 하위 50%딱 구분할 수 있어요. 전 국민 쫙 경제활동 인구 쫙 줄 세워가지고 그중에 70% 골라라 그러면 70% 고르고 50% 고르라 그러면 50% 고르고 시스템으로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국세청 시스템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요. 국세청 하는 거 보고 언제 놀라냐면 상속세 추적할 때 보면 깜짝 놀랍니다. 상속세 추적할 때 보면 상속세 신고 안 하고 있으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오거든요. 돌아가신 분 10년치 통장이 다 나와. 10년치 금융거래가 정말 샅샅이 다 나오고 10년치 신용카드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되어 있는 신용카드 사용 쫙 나옵니다. 빼도 박도 못해. 그러면 그거 놓고 동그라미 딱딱 쳐.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여기서 돈이 이만큼이 빠져나갔는데 이거 어디로 갔냐? 이거 현금으로 빼나갔다. 그중에 현금으로 뭐 5천만 원, 1억 뭐 이렇게 뺐다. 실제 현금으로 뺐다. 그럼 그건 다 그냥 증여 추정됩니다. 그거 설명 못하면. 그래서 그때 상속재산 깔 때 몰랐던 거 막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지금도 여기도 얘기하셨는데 아버지 재산 증빙하려고 해서 봤는데 대한생명 보험이 나오더라. 몰랐던 보험 같은 거 막 등장하고 별별 게 다 나옵니다. 해외 계좌도 국세청에 있냐고. 해외 계좌도 다 파악 가능해요. 왜냐면 해외 계좌 신고를 해야 되거든. 금융기관들한테 해서 어디로 주로 돈을 얼마를 보냈냐 이런 거 다 나와요. 해외 계좌에 있는 해외 계좌로 그러니까 연결된 계좌들이 나와요. 어디로 돈을 보냈다. 그런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소득을 해야 되는
중요한 논거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복지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하느니 일괄되게 돈 주는 게 차라리 낫다. 복지 비용, 관리 비용으로 10% 20%가 나가는 것보다 그게 낫다. 안 그렇다고요. 안 그래. 그러니까 하위 70%면 70%, 하위 50%면 50%딱 선별해서 지원하는 명분이 딱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주로 해오고 국민들이 정서도 아니 내가 뭐 그 30만 원, 25만 원 안 받아도 된다. 오히려 없는 사람들한테 더 줘라. 그러니까 주면야 뭐 기쁘게 받겠지만 굳이 정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네 돈 주는 것도 아니면서 생색은 더럽게 내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돈을 주면 인플레밖에 안 나요. 돈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1억씩 주지? 그러면 윤 대통령도 얘기한 거예요. 한 1억씩 주지 뭐하러 25만 원을 줘. 그러면 1억을 주면 일주일만 지나면 전 국민 1억 주고 나면 일주일만 지나면 설렁탕값 50만 원 됩니다. 근데 얘네들의 논리 중에 딱 또 뭐가 있냐. 이걸 지역화폐로 주자 이거예요. 왜 지역화폐로 주자 그러겠어. 뻔한 거지. 내내 말씀드리지만 낙전 수입이라는 게 있고 자기들 그 지역화폐 코나아이니 뭐니 공식적으로 돈이 돌아올 수 있는 저수지가 거기 있으니까 그걸 하자고 난리치는 거예요. 굳이 지역화폐로 하지. 이게 정책학을 조금이라도 배워본 분들은 다 알아요. 제일 좋은 뭔가 지원을 국민들한테 할 때 가장 효과가 좋은 건 현금입니다. 뭔가 칸막이를 치고 무슨 실물로 주거나 쌀로 주거나 뭘로 주고 무슨 다른 형태 다른 형태 현금이 아닌 다른 형태로 지원하는 건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효과가 반감돼. 현금으로 줘야 그 받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도 선물 받을 때 선물이 좋아요? 현금이 좋아요? 당연히 100이면 99명이 현금이 좋다 그러지 선물 좋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왜냐? 현금을 받아야 내가 쓰고 싶은 거에 쓰는 거야. 그 사람이 주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쓰고 싶은 게 중요한 건데 지역화폐? 저거 받으면 사람들 다 깡쳐요. 아니 100명을 세워놓고 물어봐. 현금이 좋냐? 지역화폐가 좋냐? 그러니까 얘네들은 현상을 반대로 해석한다니까? 진실을 얘기하면 화를 내요. 이 진성준이 미친놈 또 하는 소리 봐봐요. 금투세가 대다수 개미를 위한 거래. 아니라고 해서 지금 금투세 폐지하자는 건데 대만에서 이 비슷한 거 해가지고 주가 팍 떨어졌어요. 금투세 비슷한 세금 작년에 들어왔다가 주가 팍 떨어졌어. 대다수 개미들을 위한 거래. 지금 개미들이 싫다는데 지금 이 불확실성 때문에 코스피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아무리 밸류업 하자고 난리를 쳐도 이런 빅 이슈가 불확실하게 있으면 주가가 오를 수가 없습니다.